여러분, 파이브가이즈를 아시나요? 미국의 3대 버거 브랜드로는 쉐이크쉑, 인앤아웃, 파이브가이즈를 꼽는데요. 쉐이크쉑 이후 파이브가이즈도 한화갤러리아의 주도로 한국에 지점을 내고 본격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개업 2년 만에 올 여름 파이브가이즈의 매각설이 퍼집니다. 파이브가이즈가 적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에 한화갤러리아는 그런 것이 아닌 경영전략 측면의 고려였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요. 딱 봐도 예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는 오픈런을 해도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렸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점심이나 저녁 등 인기 시간대에 가도 조금만 기다리면 식사를 할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버거 구성도 훌륭하고 맛있더라고요. 비슷한 류로 한국에 들어왔던 고든 램지 버거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14만 원이 넘는 초고가 플래그십 버거로 유명했던 고든 램지 버거는 여전히 성업 중이지만 예전의 인기는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F&B 사업이 완숙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위태롭다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의 버거 브랜드들은 적극적으로 외국을 공략하며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맘스터치 모두 동남아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브랜드 식탁에서는 이 두 개의 햄버거 시장을 비교해 봅니다. 일단 해외 버거 시장과 우리나라 버거 시장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는 햄버거가 주식입니다. 미국만 봐도 25년 햄버거 시장의 규모가 230조 가량입니다. 한국의 백반처럼 거의 일상식 카테고리인 거죠. 시장이 이렇게 워낙 넓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이 중 프리미엄 버거 시장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간단한 식사보다는 하나의 요리로서 버거를 소비하려는 수요층도 꽤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미국은 보통 패티가 냉장육이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냐, 그리고 주문 즉시 조리하냐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프리미엄 햄버거로 분류합니다. 미국의 3대 버거라고 말했던 쉐이크쉑, 파이브가이즈, 인앤아웃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는 프리미엄 라인의 버거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한국의 햄버거 시장 자체는 호황입니다. 2014년 2조 규모에서 10년 만인 올해에는 5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햄버거에 대한 인식은 가성비 간편식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맘스터치 모두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세트 상품에 대한 할인은 상시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앱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팩이나 아예 버거킹의 올데이킹 세트처럼 가성비를 강조한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도 합니다. 햄버거의 단품도 아무리 비싸도 10,000원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가격 저항선이 10,000원 정도인 것을 명확히 알고 행동하는 것이죠. 반면 파이브가이즈는 버거 단품의 시작가 자체가 13,400원입니다. 고든 램지 버거의 버거 시작가는 무려 31,000원이에요. 이 가격은 소비자의 굉장히 강한 가격 저항선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을 위해서 한번 특별한 날 먹어볼 수는 있어도 재구매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 다시 찾는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그 돈 주고 햄버거를 사 먹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죠. 뭐 그렇다고 작년 파이브가이즈의 실적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 매출은 465억 원에 순이익은 33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버거 브랜드의 실적이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코리아는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버거킹, 롯데리아의 영업이익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맘스터치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파이브가이즈가 네임밸류에 비해 뒤처져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가성비 경쟁이 심화될수록 파이브가이즈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세트 할인이나 프로모션 할인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에 비해 파이브가이즈는 어쨌건 브랜드 이미지상 할인 전략을 펼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의 버거 기업들은 다양한 메뉴와 가성비 메뉴를 앞세워서 해외 국가를 공략하며 아주 쏠쏠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진출한 곳은 마찬가지로 쌀 메뉴가 주식인 동남아나 동북아 국가들입니다. 버거의 가격 저항선이 있는 곳들을 상대로 다양한 가성비 메뉴를 제공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실제로 롯데리아는 베트남의 최다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몽골, 미얀마, 라오스 등에도 진출하며 강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맘스터치는 도쿄 시부야에서 첫 매장을 작년에 열었는데 첫 해에만 무려 7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했습니다. 단일 매장에서만 1년간 무려 5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몽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 동남아 진출을 발판 삼아 롯데리아와 맘스터치는 미국 진출이라는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롯데리아의 경우에는 최근에 캘리포니아주 플러턴에 첫 번째 미국 매장을 오픈했는데요. 오픈런이 생길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도 기존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가성비에 대한 수요를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미국 버거 브랜드들의 아성을 뚫고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내에 들어온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가 왜 힘을 쓰지 못하는지, 그리고 국내 버거 프랜차이즈가 왜 강세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햄버거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